안녕하세요. 응답하라 한총련의 작가이자 초보 유튜버 신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총련 명예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응답하라 한총련 전체 내용 중 제1부가 불패에 왜곡되어 한총련을 소환한다 인데, 1부에서 전체 내용이 이제 소환한다로 잡았으니까 현재적 의미를 밝히는 부분이죠. 거기에서 제4장에서는 한총련 명예회복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총련은 왜 금기어 투명인간이 되었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록되지 않은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세 번째, 활동가들 기억과 함께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 이게 제가 책 출판을 진행하면서, 텀블벅으로 진행하면서 후원자분들에게 같이 보내드렸던 한총련 명예회복 배지 버튼 디자인 이미지입니다. 물론 한총련의 진정한 명예회복, 완전한 명예회복은 누가 뭐라 해도 자주 민주 통일의 실현입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적단체, 폭력단체라는 꼬리표는 떼어내고 활동가들 술자리에서의 무용담이나 추억 또는 후일담이 아니라 당당한 역사적 평가와 기록을 남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한총련 명예회복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제가 책을 출판한 후 한총련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이라고 할까 한동안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대략 한총련의 역사는 조국과 민중에 대한 지독한 짝사랑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었네요. 사랑하는 상대가 상처와 권한만을 주더라도 외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들이대던 일방적인 짝사랑.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사랑만으로는, 짝사랑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최근 새로운 개념을, 좋은 개념을 찾았습니다. 한총련의 역사는 조국과 민중에 대한 추앙이다. 참고로 추앙, 나의 해방일지라는 최근 드라마에서 따다 쓴 겁니다. 한총련과 함께했던 청춘 시절의 경험은 아픔과 고난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자신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었고요.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는 한총련의 역사는 조국과 민중에 대한 추앙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회복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게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한총련 세대의 자존감 회복. 이 책을 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전체 내용이 다 우리 세대의 자존감 회복이라는 이 키워드랑 연결이 될 것입니다. 96년 연세대학년과 97년 김영삼 정권 타도 투쟁 과정에서 패배의 트라우마에서 쌓여진 패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납시다. 그리고 가장 진보적인,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진보적인 우리 세대의 자존감을 채웁시다. 이게 한총련 명예회복의 가장 기본적인 동력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희미해진 기억들을 제대로 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제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지역별로, 대학별로 민주운 동문회가 중심이 돼서 기록을 남깁시다. 딱딱한 문건 형식의 책 출판 형식의 기록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문예 작품들도 발굴해서 복원을 하고, 현재 시점에서도 만화나 소설,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로 만들어서 우리의 2030 세대와도 한번 소통해 봅시다. 세 번째, 이 책을 쓸 때는 제가 설마 숙골 집단한테 정권이 넘어가랴 해가지고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움직이고 있으니, 이를 통해서 연세대항쟁에 대한 명예회복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은 숙골 집단이 이미 정권을 탈취했기 때문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세대의 힘으로 직접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가장 기본은 국가보안법 철폐, 이적단체 꼬리표를 띄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과제겠죠. 그리고 한미일 공조에 반대하는 민족 공조, 북미 관계 개선, 평화협정 체결, 자주적 남북 교류, 다음으로 세계적인 자산 거품 붕괴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융 자본주의, 카지노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경제사회 체제로 대전환을 만들어냅시다. 수고 언론들은 문정권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욕했는데, 지금 와서는 윤 정부는 부동산을 올려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의식구조는, 이런 기레기들의 의식구조는 제가 조현병이 의심되는데, 우리 한총련 세대는 거품 붕괴를 몇 번이나 지금 경험해보지 않았나요? 97년, 98년 IMF, 2001년 닷컴 버블 붕괴, 그 다음 한 2년 후에 있었던 카드 대란도 있었고, 2008년에는 리먼 브라더스, 미국의 리먼 파산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 등등이 있었죠. 내공을 가지고 있으니 거품 붕괴 이후 새로운 국제 질서와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데 우리가 앞장서 봅시다. 그것도 바로 한총련의 명예회복을 하는 길일 것입니다. 자, 한총련 명예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며 읽어봅시다. 제4장 한총련 명예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한총련은 왜 금기어 투명인간이 되었나? 어느 순간 투명인간이 된 한총련. 96, 97년 스라린 패배 후 나 역시 한총련이란 이야기는 가슴 깊이 웃고 살았다. 그래도 한총련이란 이름이 지금처럼 금기어 또는 투명인간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투명인간 취급을 받기에는 너무 큰 사고를 치고 다녔으니 직접 활동했던 주체들이 나서지 않더라도 조금은 중립적인 연구자 또는 언론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해줄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한 것이다. 하지만 한총련은 수고 언론들에게 극심한 비난을 받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말 그대로 왕따가 되고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잊혀진 이름이 되었다. 필자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에서 생활했다. 그래서 나의 기억은 2001년 상태로 동결된 부분도 많다. 한총련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하니 주변 지인들은 기억력이 놀랍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생활했다는 것은 좀 특별하고 유리한 조건인 것 같다. 필자가 중국으로 떠날 때쯤에는 언론을 통해 한총련의 악명이 높았던 시절이다. 그런데 2016년 촛불항쟁 와중에 돌아와 보니 한총련은 완전히 잊혀진 이름이었다.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서운 법. 체계적인 왕따와 매장은 때리고 욕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기억에서 지워나갔다. 한국사의 마지노선, 친북은 용납 못해. 한국사의 주류, 소위 말하는 좌파 우파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주류는 진보 이념 중에서도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젠더 정치, 페미니즘, 성소수자 문제 등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오히려 관심이 몰릴 때는 상업적으로 이용하기까지 한다. 사회주의 이념도 3인주의 정도는 권장하는 것 같다. 그런데 자주와 친북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잔인하게 짓밟는다. 한총련과 통합진보당이 이렇다. 물리적인 탄압이 통하지 않으면 조직 내부에서 붕괴를 유도한다. 나에게는 96-97년 한총련의 스라린 패배와 2012년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는 겹쳐지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통합진보당도 초기에는 온갖 혐오와 악담을 뽑다가 이제는 한총련처럼 체계적인 기억 지구기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헌법 안의 진보? 길들여지든가 침묵하든가. 2013년 최순실 박근혜 정권이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을 터뜨리자 심상정 씨는 헌법 안의 진보라는 유일한 말을 남기며 국정원의 수사에 동조했다. 그리고 수고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종북 세력 진보에게도 버림받아. 이런 식의 멘트를 남기며 정의당과 심상정을 띄워줬다. 그런데 말은 바로 해야지. 헌법 운운하는 것은 참 비겁한 병명이다. 그냥 국가보안법 안의 진보라고 했어야지. 국가보안법 안에서는 길들여지든가 침묵하든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아니면 감옥에 가든가.
나 또한 침묵을 선택했었다. 뭐 굳이 제도권에 들어가 길들여지면서 살 일이 있나. 그냥 저들이 투명인간 취급하면 나 또한 그들을 무시하며 가늘고 길게 살고 싶었다. 그런데 수구 냉전 세력이 세월호 아이들을 죽이고 사드 배치로 내 사업까지 발목 잡아 싸움판으로 돌아왔다. 네, 정말 비겁한 변명입니다. 네, 저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영화 실미도 한 장면 보았습니다. 두 번째, 기록되지 않은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억과 기록, 명예 회복의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청년의 경험은 세계적으로도 특별한 것이다. 한 청년처럼 좌우 모든 진영에서 얻어맞은 조직은 찾아보기 힘들다. 살아오면서 한 청년 예쁘다는 말은 육아협, 전국 민족민주 유가족 협의회 어머님들에게서만 들어본 것 같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한 청년이 학생운동을 말아먹었나 보다, 맞을 짓에서 맞았나 보다 하며 체념하기도 했다. 그런데 바로 내가 가해자들의 논리에 길들여졌다는 사실을 느끼고 정신이 확 들었다. 한 청년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역사이며 거기에 참여한 개개인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을 주었다. 네, 조국과 민중에 대한 추앙이었습니다. 유럽에서 그렇게 자랑하는 6.8혁명 몇 년이나 지속됐나? 꼴랑이 3년이다. 일본의 학생운동 전공투도 반짝했다가 적군파로 무장투쟁한다고 넘어가서 폭망했다. 지속기간 대략 3년. 10여 년 동안 대학 내 학생 권력과 혁명적 자치를 만든 것은 한국의 학생운동이 유일하다. 지배 권력과 비타협적으로 싸우며 미 제국주의에 맞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꿈으로 수만 명의 활동가들이 헌신적으로 활동한 조직도 한 청년이 유일하다. 버티리어, 한 청년 자랑스러워해도 된다. 한 청년 깃발이 꺾인 것도 우리 탓이 아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패권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미쳐 돌아갈 때 그렇게 버텨준 것만 해도 기적이다. 체계적으로 지어진 한 청년의 기억을 살려내고 기록하자. 그리고 90년대 한국의 대학생들을 보라! 고 전세계 진보적 인류에게 자랑하자. 자랑합시다. 전세계 진보적 인민들이여, 지도를 펴고 한반도를 보라. 조국은 싸고 있다. 백만학도의 사랑, 투쟁, 영광. 오늘 청춘은 빛난다. 네, 조국과 청춘 노래 부르기 전에 앞에 붙였던 당시 아지입니다. 남청년만 했나요? 다른 대학도 했을 겁니다 아마. 네. 기록과 토론, 사회적 복권, 법률, 제도적 복권. 우리 사회에서 왜곡된 민중투쟁사를 복원하고 명예를 회복하기까지는 보통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첫 단계는 기록과 토론, 두 번째 단계는 사회적 복권, 마지막으로 법률 제도적인 복권으로 이어진다. 사회적 복권이란 법적 제도적으로는 인정받지는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는 단계를 말하며 이것이 사회적 통념으로 자리잡히면 법률 제도적으로 정비하여 명예회복이 완성된다. 광주민중항쟁은 학살자들에 의하여 폭동으로 낙인 찍혔으나 85년쯤에 5년 만에 체계적인 기록물이 나왔고 치열한 투쟁을 거쳐 87년 6월 항쟁 이후 사회적인 복권을 이뤄냈다. 그리고 93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었고 95년에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으로 보낼 수 있었다. 당대의 치열한 투쟁으로 얻어낸 성과다. 하지만 48년 제주항쟁과 여순항쟁은 체계적인 기록이 나온 것은 대략 40년이 걸렸고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명예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가폭력이라고 법적으로 인정받아 사회적인 복권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항쟁의 정당성이 사회 통념으로 자리 잡지는 못하고 있다. 네, 수국 꼴통들이 난리를 치고 있죠. 예. 그렇다면 한 청년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기록이 늦어지면 한 청년도 제주 4.3 항쟁처럼 70년이 지나도 명예회복을 못할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 청년 세대들 이제 50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못하면은 또 20년 훅 갑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기록되지 않은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가슴속에,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있고 내가 살아있는 증거라고 해도 기억을 살리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물리적인 시간의 문제이다. 이미 한 세대가 흘러 당사자들의 기록은 계속 희미해지며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국가원법이 남아있어 민감한 부분을 기록하기 부담스럽겠지만
평가는 후대의 몫으로 남기더라도 당대 학생운동의 성과 한계를 기록해야 한다. 기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후배들은 수구 언론에 의해 왜곡된 정보를 갖게 되고 결국 빗나간 판단을 하게 된다. 네, 제가 우연찮게 발견을 했던 96년 연세대 항쟁에 대한 2019년도 행사 포스터 하나를 여기다 받아놨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황당했던 건 이거예요. 섹션 2에서 96년 8월에 폭력 시 비판과 전공투. 왜 난데없이 96년 8월 연세대 항쟁에 전공투가 붙습니까? 예? 지난 2019년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연세대 항쟁과 관련된 발표의 포스터를 보고 깜짝 놀랐다. 도대체 96년 연세대 항쟁이 어떻게 기록되고 기억되어 왔길래 이런 기획을 한 것일까? 만약 행사 이전에 포스터를 봤으면 참가해서 발언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날짜가 지난 후 우연히 본 포스터라 당일 내용은 당일 발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세션2에서 한국 학생운동과 일본 전공투를 올려놓은 것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잘못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수고 언론들이 연세대 항쟁을 놓고 전공투에 도쿄대 야스다 광장과 연결지은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일본의 전공투는 자신들이 직접 바리케이드를 쌓고 야스다 광장을 점거했고 한 청년은 정권에 쫓겨들어가 감금당한 것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세션 3에서 혁명의 성정치를 주제로 올렸는데 96년 8일 연세대에서 성정치를 찾으려면 국가 권력에 의해 체계적으로 벌어진 언어폭력과 성추행, 성폭행을 다뤘어야 합니다. 나는 당시 김영삼 정권이 벌인 성추행 만행은 심리전 차원에서 벌어진 조직범죄라고 확신합니다. 연세대 항쟁에 대해서는 3부에서 잘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연세대 항쟁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학생들의 잘못이겠는가? 제대로 기록을 남기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 지금 당장 기록을 시작해야 한다. 세 번째, 활동가들 기억과 함께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 네, 정부 지원은 일단 물 건너갔으니까 우리 힘을 모으자는 것입니다. 네,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한총련 명예회복 기록하고 자주통일 기념운동 기념사업회의도 만들고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보안수사대에 차곡차곡 정리된 자료들, 한총련 활동에 직접 참여했던 활동가들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과 더불어 정부기관의 지원도 필요하다. 필자가 94년 광주 보안수대에 잡혀갔을 때의 일이다. 국가보안법 관련 혐의는 책들을 쌓아놓고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집회 참여 부분은 아주 간단했다. 어차피 한 번 참여했다고 하나 20번 참여했다고 하나 유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기에 대부분 인정했다. 그래서 본인의 판결은 국가보안법은 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시법 등은 유죄로 확정되었다. 집회 참여 부분은 수사관이 파일 무더기를 들고 왔는데 박스채로 들고 오더라고요. 각 집회별로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다. 파일 내에는 집회 일시, 장소, 참가 인원, 발언 내용 등이 보고서로 정리되어 있었고 당일 뿌려진 전단, 대자보, 사진, 집회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다. 뒤쪽에는 당일 집회의 진압 과정에서 부상당한 정경 의경들 진단서까지 꼼꼼하게 챙겨놓았더군요. 파일이 너무 많아서 어느 집회를 고를지 선택하기 힘들었는데 그냥 7개 정도만 뽑아서 참가한 걸로 진술하고 정리했습니다. 필자를 비롯하여 당대 활동가들은 자료를 제대로 보관할 수 없었습니다. 맨날 문건이나 책들 모아놓고 태우는 것이 일이었고요. 그런데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들이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것을 보았으니 정말 탐이 나더군요. 보안수사대와 국정원의 자료실에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을 자료를 꺼내보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낸 유권자의 권리라고도 생각합니다. 다음, 연세대 국가보안법 철폐와 연세대 항쟁 진상규명. 정권을 뺏겨서 과거사위 아깝습니다. 한총리의 사회적 복권과 제도적 복권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국가보안법이다. 한총리의 명예를 회복하려면 필연적으로 그리고 운명적으로 국가보안법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일단 91년 5월 투쟁 30주기를 계기로 한총리에 대한 기록과 사회적 복권을 시작하고 국가보안법 철폐에 힘을 집중시키자. 그리고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연세대 항쟁 진상규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보자. 같이 통일운동 기념사업회도 국가기구로 만들어야.
현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오자가 여기도 났네요. 국가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대략 반유신운동부터 80년대 군부독재 타도투쟁까지는 포괄하지만 90년대 자주통일운동은 같은 범주로 묻기 애매하다. 한총련과 자주통일운동에 대하여 사회적인 복권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국가기구로 가칭 통일운동 기념사업회를 만들어 제도적으로 명예회복이 완성되기를 바란다. 네. 일부 불패의 애국대와 한총련을 소환한다. 네. 그게 4가지 내용 일부에서 이제 마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90년대 학생운동은 무엇이었나?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후반 87년 6월 항쟁 이후 열린 공간에서 새로운 세상을 직접 만들어 나가던 가장 역동적인 시기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분배해서 노동자의 몫이 늘어나 중산층의 비중이 역사상 가장 높았던 한국 자본주의의 황금기 공동체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있었던 응답하라 드라마 시리즈에서 계속 소환하는 다양한 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자리잡고 아날로그와 디지털 감성이 교차하는 시기 사회주의 붕괴와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몰아치던 세계사의 흐름 때문에 시대적으로 엇갈린 것은 아쉽지만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민족 공조를 통해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고자 했던 고민과 실천은 21세기 6.15 선언으로 이어졌고 한총련은 시대의 선각제였다고 할 만하다. 우리는 한때 혁명의 막차를 탔다고 한탄했다. 소련 붕괴를 보며 김주석의 추국과 이후 닥친 고난의 행군을 보며 IMF 체제 신자유주의 반동 시대를 맞아 스스로 인지 보조화가 아닌가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을 고민하며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우리는 기어이 살아남아 전세계가 미쳐 돌아갈 때 아들딸 손을 잡고 촛불 항쟁을 일으켜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기회를 얻었다. 86세대들은 수구냉전 세력을 박멸하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도록 도와주고 한총련 세대들은 우리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과 함께 분단체제를 해체하는 역사적 과제를 실현하자. 네, 1부 이렇게 마칩니다. 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불만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메일 보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칩니다.